2019년 서울의 한 상담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0대 직장인 남성이 찾아왔어요.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황 발작으로 3년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고 약도 효과가 없었어요. 첫 상담에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저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트라우마 같은 건 없어요. 하지만 최면 상태에서 그의 무의식이 꺼낸 장면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가 의식적으로는 완전히 잊어버린 7살의 기억 하나. 그 기억 하나가 3년간의 공황 발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양쌤입니다. 심리상담사이자 최면치료사로 10년간 수백 명의 무의식 깊은 곳을 함께 탐험해왔습니다. 오늘 이 채널의 첫 번째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가 당신의 삶을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화면 타이틀 등장 심층 무의식 연구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심리학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의식, 의식이 없다는 뜻일까요? 잠든 상태? 멍한 상태?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작동하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이 빙산 그림 한 번쯤 보셨죠? 수면 위로 보이는 10%가 우리의 의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제 말을 듣고 있는 그 부분이요. 그런데 수면 아래 90%. 그게 바로 무의식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의 감정 반응 선택 관계의 패턴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조종하고 있는 영역이죠.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심리적 고통 대부분은 무의식 속에 억압된 경험에서 온다고요. 융은 한 발 더 나아가 개인의 무의식 너머에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 인류가 공유하는 심층의 마음, 원형들이 살아있는 그 공간이요. 그렇다면 무의식은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가 하루에 처리하는 정보는 약 1100만 비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고작 40비트 정도예요. 나머지 1099만 9960비트. 전부 무의식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심박수 조절, 자세 유지, 과거 기억과의 패턴 매칭, 감정 반응의 사전 처리. 이 모든 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내 무의식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 해시태그 1 나는 왜 항상 이런 사람과 사랑에 빠질까? 화면 조용한 카페 배경. 30대 초반 여성, 가명으로 지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지은 씨는 3번의 연애에서 모두 같은 패턴을 경험했어요. 처음엔 너무나 매력적이고 따뜻한 남자. 하지만 반드시 어느 순간부터 그 남자는 감정적으로 차가워지고 연락이 줄고 결국 떠납니다. 지은 씨는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왜 항상 나쁜 남자만 만날까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건가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드러난 건 나쁜 남자를 고른다는 게 아니었어요. 무의식이 익숙한 감정 패턴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은 씨의 아버지는 감정 표현이 없는 분이었어요. 어릴 때 지은 씨가 아무리 사랑받고 싶어도 아버지는 늘 바쁘거나 무관심했습니다. 무의식은 그 채워지지 않은 감정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차가운 사람, 즉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을 만날 때 무의식이 신호를 보내요. 이 사람이야. 이번엔 사랑받을 수 있어. 의식은 그 신호를 설렘이라고 읽죠. 이게 바로 무의식의 반복 강박 레퍼티션 컴펄션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감정을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해결하려는 무의식의 자동 프로그램이에요. 40대 사업가 민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민준 씨는 사업을 3번 시작했는데 3번 모두 궤도에 오를 무렵 스스로 결정을 이상하게 내려서 실패했습니다. 3번 다요. 주변 사람들은 말했어요. 형은 왜 자꾸 스스로 발목 잡아? 민준 씨 본인도 답답했죠. 의식적으로는 너무나 성공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느낌. 최면 상태에서 나온 기억은 12살 때였어요. 학교 달리기 대회에서 1등을 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난 척하지 마라.
잘 나가면 꼭 탈이 난다. 단 한마디. 하지만 12살 아이의 무의식에 그 말은 이렇게 새겨졌어요. 성공하면 위험하다. 성공하면 벌을 받는다. 30년이 지나도 그 믿음은 무의식 속에서 살아서 성공이 보이면 자동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성공 공포 피어 어부 석세스라고 부릅니다.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무의식이 성공 자체를 위험 신호로 학습해버린 상태예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3년간 공황 발작을 겪었던 40대 직장인 현수 씨. 최면 상태에서 떠오른 건 7살의 기억이었어요. 부모님이 크게 싸우던 밤. 어린 현수는 방 구석에 숨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나는 안전하지 않다는 믿음. 의식에서는 사라졌지만 무의식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30년 후 그와 비슷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순간마다 중요한 회의, 갈등이 생길 것 같은 상황 무의식이 7살 때의 그 공포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그게 공황 발작으로 나타난 거예요. 현수 씨는 그 기억을 다시 마주하고 어린 자신을 위로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후 공황 발작은 급격히 줄었고 6개월 뒤 완전히 사라졌어요. 3가지 사례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무의식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처럼 작동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무리 바뀌고 싶다고 해도 그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으면 삶의 패턴은 반복됩니다. 3부 무의식을 다루는 방법 1400-1800 화면 열쇠 이미지 빛이 비치는 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꿈 작업 드림워크.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으로 향하는 왕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잠드는 순간 의식의 검열이 느슨해지면서 무의식의 내용이 꿈의 형태로 표면에 올라옵니다. 반복되는 꿈, 악몽, 이상하게 생생한 꿈들. 이것들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꿈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무의식과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연상과 저널링 프리 어소시에이션 앤드 JOURNALING. 아무 주제 없이 생각나는 대로 5분간 글을 쓰는 것. 처음엔 어색해도 반복하다 보면 자신도 몰랐던 감정과 생각들이 종이 위에 나타납니다. 특히 강한 감정 반응이 올라올 때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특정 사람만 보면 불편하거나 그 감정을 바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글로 써보세요. 무의식이 뭔가를 말하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전문적인 무의식 작업 최면 치료와 심층 심리 상담. 앞선 두 방법이 무의식의 문 앞까지 가는 방법이라면 최면 치료와 심층 심리 상담은 그 문을 직접 열고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최면 상태는 흔히 오해하듯 잠드는 것이나 의식을 잃는 것이 아니에요. 깊이 이완된 상태에서 의식의 필터가 얇아지고 무의식의 내용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전생 퇴행 치료는 더 깊은 무의식의 층, 어떤 분들은 이것을 집단 무의식 혹은 영적 기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에서 현재의 고통의 근원을 찾아가는 작업이에요. 저는 이 채널에서 이 모든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탐험할 겁니다. 화면 따뜻한 조명으로 전환, 양샘 정면 클로즈업.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 딱 한 번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지금 내 안에서 가장 반복되는 패턴은 무엇인가?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돈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 패턴을 의지가 약해서라고 탓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에 새겨진 오래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채널 심층 무의식 연구소는 그 프로그램을 함께 발견하고 이해하고 바꿔나가는 공간입니다. 저 양샘과 함께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탐험하는 여정.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서 동행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최면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최면의 진실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이것도 꼭 알려주세요. 당신의 가장 반복되는 패턴은 무엇인가요?
모든 댓글을 읽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는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